한정숙 여사는 아침 햇빛이 거실을 비출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의 표정이 요즘 따라 유난히 굳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정숙은 직접적인 문제를 찾을 수 없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내가 뭐 실수라도 했나 하고 혼잣말을 하며 손끝을 주무르곤 했습니다. 나레이션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지은이 집에 들러도 머무르는 시간은 짧고 필요한 말 외에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어요. 그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이자 정숙은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숙은 아들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왜 이렇게 바빠 보이는지 모르겠다. 준혁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은 쉽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백화점을 운영하며 사람의 눈빛과 태도를 보는데 익숙했습니다. 지은의 분위기는 분명 이전과 달랐어요. 말수가 줄고 눈맞춤이 적어졌으며 정숙이 뭔가 물어보면 짧은 대답만 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며칠 뒤 정숙은 혹시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고 자신이 늙어가면서 점점 가족에게 짐이 되어가는 것만 같은 감정이 따라붙었어요. 확인을 해야겠구나.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진심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날 그녀는 30년 넘게 운영한 백화점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화점의 미래를 맡길 사람을 고민하던 와중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정숙의 마음속엔 의심과 기대, 두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험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다림질된 블라우스와 단정한 코트를 입던 그녀는 이번엔 오래된 외투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모자를 손에 쥐자 마음속에서 묘한 떨림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중얼거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레이션은 그녀의 행동을 따라갑니다. 화장을 지우고 얼굴에 일부러 톤을 죽이자 평소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낯선 얼굴이 비쳤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거울을 쓸며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알고 싶은 마음이 단단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나를 알아보면 안 돼. 속삭이듯 말하고는 외투깃을 깊게 올렸습니다. 백화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는 고객들이 정숙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이 낡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죠. 평생 단정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시선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정숙은 백화점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30년간 숨을 쉬며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보안 직원 한 명이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정숙은 등을 돌리며 다른 출입구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백화점 안은 평소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시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객 몇 명이 멀리서 그녀를 보며 도로 피해 지나갔어요. 낯선 차별에 가까운 시선에 정숙의 마음은 조금씩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지은이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며 며느리가 근무하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의 숨결에는 불안과 결심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매장을 점검하던 중 주변 고객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시선을 따라가자 낡은 외투를 걸친 노년 여성이 보였고 지은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까?
그녀는 조심스레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나레이션은 지은의 태도를 세밀히 보여줍니다. 지은은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가 아닌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 없으세요? 지은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듣고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며느리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알아보면 어쩌지? 하지만 지은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은 매장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따뜻한 물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분이 잠깐 쉬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녀의 태도에는 서두름도 부담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배려였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해했던 걸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직원들은 지은의 지시에 따라 분주히 움직였고 매장 분위기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고객들 역시 상황을 이해한 듯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행동을 눈으로 확인하며 마음 한 구석에 누적된 의심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잠시 직원실로 들어간 사이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변장한 모습이 오래 유지될수록 불안함이 커졌어요. 모자를 벗고 외투를 정리하려는 순간 한 직원이 그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원은 입을 다물고 물러났지만 놀라움은 숨길 수 없었어요. 지은이 돌아와 상황을 확인하자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방금 그 복장은? 지은의 목소리엔 놀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단다. 짧은 말이었지만 깊은 뜻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무례하게 행동했을까 걱정하며 손끝을 조심스레 오므렸어요. 혹시 제가 어머니께 불편한 행동을? 지은의 표정은 초조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은 이미 따뜻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행동이면 충분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직원들은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주변을 정리했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의심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백화점 내 작은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결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은의 행동이 계속 떠올랐고 그 따뜻함이 여전히 그녀의 심장에 잔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위해 이렇게 했구나. 정숙은 조용히 말을 뱉으며 눈을 감았어요. 나레이션은 그녀의 내면을 따라갑니다. 백화점을 처음 열었을 때의 설렘 밤새, 서류와 씨름하던 젊은 시절, 손수 만든 행사로 고객들이 웃던 모습 올 그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공간을 맡길 때가 되었음을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후보를 고려했지만 누구도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경영 능력을 갖추었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준혁은 안정적이었지만 큰 조직을 이끌 만한 추진력은 부족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은의 진심 어린 행동은 정숙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이라면 백화점을 사람 중심으로 바꿀 수 있겠지.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결정을 굳혔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이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정숙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준혁은 어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포개 들었어요. 그래. 지은이에게 백화점 지분을 넘기려고 한다. 준혁은 숨을 삼키며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요? 정숙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중 지은이만큼 진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 말에 준혁도 천천히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선택은 단순한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 내려진 경영자의 판단이었어요. 정숙은 깊은 호흡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백화점 내 VIP 라운지에서 조촐한 발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살랑거리는 음악과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정숙의 부름을 받고 잠시 불안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 어제 그 일 때문에 혹시... 정숙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은아, 어제 내 모습을 보고 결심한 게 있다. 나레이션은 라운지의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을 묘사합니다. 모두가 정숙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화점의 상징과도 같은 그녀의 입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준비해둔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가진 백화점 지분 전부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곳을 책임져야 한다. 지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어머니, 저 이런 건... 정숙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사람을 먼저 보더구나. 어제 그 행동이 내 진심이란 걸 나는 안다. 지은은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과 감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람과 존경이 섞인 감정을 보였습니다. 준혁은 무대 뒤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잘 해낼게요. 그 순간 라운지에는 잔잔한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백화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분 증여 후 지은은 이전보다 더 차분한 얼굴로 백화점 운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첫 업무로 고객 동선을 개선하고 노약자 전용 휴게 구역을 늘리는 계획을 진행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이 구역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바꿔주세요. 지은은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확인하며 직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레이션은 백화점 내부의 변화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고객들은 이전보다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며 만족해했고 직원들도 지은의 정직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에 신뢰를 보였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물러난 자리에서 며느리를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띄었어요. 저 아이가 이렇게나 잘할 줄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자랑과 안도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매장은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활기를 띠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가족 고객은 편의시설 증가에 만족했고 고령 고객들은 친절해진 서비스에 고마움을 전했어요. 지은은 또 다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제안은 직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속삭임을 했습니다. 백화점이 이렇게 따뜻해지다니 지은이 덕분이구나. 백화점은 더 이상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바람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불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저녁, 백화점 업무를 마친 지은은 정숙과 함께 옥상 테라스에 섰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바람이 조용히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지은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저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도 이해해요. 정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봤던 것 같구나. 내가 보여준 마음을 보니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나레이션은 이 조용한 시간 속의 온기를 따라갑니다. 두 사람의 마음엔 이제 오해 대신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다가가고 싶었는데 괜히 방해될까 조심스러웠어요. 정숙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다. 지은의 손이 정숙의 손에 포개지며 따뜻한 온기가 서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도심 불빛이 두 사람의 손을 은은하게 비추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정숙의 눈에는 늦게나마 찾아온 가족의 온기가 고요하게 번졌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곳 정말 잘 지켜나갈게요. 정숙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고 맡긴 거다. 두 사람은 옥상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오래된 오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